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어차피 대기번호더라고요. 추첨에 떨어지고 나오면서 딱 처음에 든 생각이 근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북극림 유치원이 증설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북극림 유치원의 비율들이 뭐 많게는 한 50%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12월 3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공립유치원. 2015학년도 신입원화 추첨이 있는 날이다. 정원 140명 중 재원생을 제외하고 65명을 모집하는데 191명이 지원했다. 전체 경쟁률은 2.9대 1. 공립유치원에 학부모들이 몰리다 보니 자격에 맞춰 순위를 부여해 추첨하고 있다. 1순위가 법정 저소득층하고요. 국가보훈 대상자예요, 부모님이. 그리고 이제 2순위가 재원유아의 동생.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 3자녀 이상 다자녀. 그다음 한부모 가정 자녀, 장애부모 자녀. 그리고 이제 3순위가 1, 2순위를 제외한 일반 자녀예요. 2순위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들어가는 반이 있어요. 만 3세 교육과정반 추첨 현장. 15명을 뽑는데 55명이 지원해 3.7대 1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세훈, 이재훈, 이순이가 14분이셨어요. 3순위는요, 대기자 추첨. 지금 40분. 1순위와 2순위 지원자만으로 모집 정원이 마감됐다. 2순위 지원자들은 다행히 추첨 없이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었다. 제가 다문화 가정이라요. 아이가 이제 애엄마가 집사람이 외국인이라 아마 그런 순위로 우선 순위로 뽑힌 것 같아요. 여기만 봐도 지금 15명 모집하는데 3배 수가 왔잖아요. 정확히 보면 대부분 3배 정도가 모자르다고 수치상으로 나오잖아요. 2월 말까지예요. 자녀가 2명 이하인 보통 가정의 3순위 지원자들은 대기 순번을 뽑고 결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입학 가능성이 높은 대기번호 1번을 뽑은 학부모. 복권이라도 당첨된 듯 기뻐하는 표정이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책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유치원으로 3세 반일 때 기회가 더 많다고 들어가지고 일단 저는 여기 말고 2군데도 더 넣긴 넣었거든요, 사실. 근데 다른 데도 이미 순위가 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어차피 대기번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사는 곳에서 올 수 있을 만한 곳에서는 이곳이 좀 괜찮아서 제가. 현재 만 3세부터 5세의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하나를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관할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부터 5세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 0세부터 만 5세 아동의 보육을 담당한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있던 유아교육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했다. 둘 중 어디를 다니든 정부로부터 월 2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문제는 유치원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는데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육청이 유아교육 예산 전부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전적으로 충남교육청이 충남의 어린이집 원화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면서 그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복지 차원에서 우리 어린이집 예산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전국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치원 쏠림 현상이 이미 예견된 상황. 다른 교육 사업은 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출조차도 버거운 한 달 후 시도 교육감들은 보육 대란을 우려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만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예산을 우리 이제 그 교육감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만큼 부담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기 그 어린이집은 이제 그 시도지사가 그리고 저기 그 국가에서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시민들 걱정이라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대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그 세웠고요. 대전시 교육청은 2015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720억 원, 어린이집 59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유치원 예산은 전액 반영했지만 어린이집은 절반인 295억 원만 편성한 것. 여기에 대전시 의회가 3개월분을 더 삭감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3개월치 삭감한 이유는 정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달라는 저희 강력한 의지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삭감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1차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지난달 25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우회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어서 지난 2일에는 누리과정 지원금 5,064억 원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보육 대란을 우려한 학부모들은 이미 유치원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어렵사리 정부와 국회가 이 재원을 해결했다고 하는 말도 들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아를 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 정부 말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것을 불안해하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치원 쏠림 현상이 가중된 겁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유치원 중에서도 부담이 적은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교육부 공시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의 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8,300원 수준. 반면 사립 유치원은 20만 원에 육박해 연간 224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지난 4일 대전 노은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이 유치원은 정원 70명 중 재원생 33명을 우선 선발했다. 추첨으로 모집하는 원안은 37명인데 그 4배가 넘는 163명이 지원했다. 희망 지원율이 상당히 너무 많이 와서 저희는 지금 1순위 재원생, 2순위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3순위는 이제 다자녀, 그리고 재원아 동생까지 해서 3순위 적용까지만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4순위, 5순위까지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두 자녀를 둔 일반 가정은 대기 순번을 뽑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 특히 작년과 비교해 지원자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만 3세반의 경우 15명을 모집하는데 85명이 몰리면서 5.6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전년도에 비해 추첨에 대한 인원수 대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체감을, 그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불안해서 이제 어린이집 가기는 어렵고 또 사립유치원을 가자니 부담액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병설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너무 정원수, 학급수가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많은 불만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신입 원아 추첨. 한 번의 손짓에 자녀의 한 해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4번이신가? 이쪽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 합격이십니다. 예비 8번이십니다. 예비 합격공을 뽑은 학부모와 대기번호를 뽑은 학부모 사이에 희비가 엇갈린다. 네, 합격이십니다. 네. 제 이름을 썼어.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된 학부모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든다는 입장.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또 셋째 아이를 출산하거든요. 그러면 아이 셋을 다 사립 유치원에 보낸다 치면은 한 달에 그 경제적인 부담감이 거의 제가 지금 저도 직장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버는 돈은 다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 유치원 비용으로 다 나간다고 봐야 되죠. 세 분 다 그럼 결혼하신 지 주부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의 한 사회적 기업. 이곳에서 만난 학부모들도 유치원 입학 대란을 체감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유치원 입학 그 기간도 아닌데 그때부터 막 엄마들이 막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원서 언제 써야 되는지 대기자 올릴 수 있는지 굉장히 유치원 쪽으로 많이 쏠렸고요. 반면에 제가 어린이집 상담을 가보니까 평소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듣기로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아우 야 거기 안 돼 막 소위 이랬던 어린이집이었는데 대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애를 키우면서 내가 집 밖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신정경 씨의 경우 둘째가 내년에 5살이 돼 인근 공립유치원에 지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기 번호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네, 35이 고비입니다. 제가 어제 추첨에 떨어지고 나오면서 딱 처음에 든 생각이 근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규과정 15명, 종일반 과정 15명. 이게 딱 두 반이 정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립도 아니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반 정도는 더. 4대1, 5대1의 경쟁률은 정말 유치원 가려고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전국의 유치원 8,698개 중 국공립은 4,571개로 전체 52.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국공립 비율을 보면 서울 21.2, 부산 19.4, 대전은 35.7%로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돈다.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국공립 유치원의 수가 적은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도시의 학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은 물론 교육적 차별까지 느낀다고 하소연한다. 저희 언니는 공주 살아요. 근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특화 교육 이런 게 있어서 악기 같은 것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차이라기보단 이건 정확하게 차별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니까 아이들이 없는 동네에 사니까 이제 거기서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많은 곳에 대전에 살다 보니까 좀 비싼 돈을 내고도 우리 아이도 악기 하나씩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런 교육을 하지를 않으니까 못 받는 게 좀. 유아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치원 정원을 살펴보면 대전의 국공립 정원은 5,342명으로 전체의 16.9%에 불과하다. 충남의 경우 국공립이 전체 정원의 37.3%를 담당하고 있다. 가장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만은 국공립 유치원이 증설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들이 뭐 많게는 한 50%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유치원 입학 경쟁. 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며 국공립 유치원의 문을 두드리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3개월분으로 삭감하면서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복원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6개월분의 예산은 확보한 것인데요. 나머지 6개월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우고 그에 따른 이자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2016년부터의 누리과정 예산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린이집 보육료 논란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으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추첨원이 따르지 않으면 뭐 사실 소용이 없는 일인데 사실 떨어진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로또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추첨 결과에 따라서 교육비 차이가 연간 200만 원까지 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뭐 쉬운 해결책은 국공립 유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학부모들의 요구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더 이상 증설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담겨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사립유치원. 신입원화 모집으로 바쁜 시기지만 이 유치원은 추첨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원서를 접수한 인원이 정원에 미달한 것.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유치원 입학 대란을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유치원 대란이라는 뜻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을 빼고서 사립유치원은 전혀 들어오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저희 회원들, 유치원들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작년과 같은 수준 또는 오히려 국공립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답이 오고 있어요. 입학 대란을 비껴간 곳은 또 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민간 어린이집. 만 2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받고 있는 이곳은 정원의 90%가 유치원 입학 연령과 겹친다. 실제 이곳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동안 국공립 유치원을 알아봤다고 한다. 정부 지원이 된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저 그래서 유치원 가보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 엄청 불안하죠. 엄마들이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아세요? 그 시골로 가게 되면 거기 병설은 뭐 인원이라든가 대기 이런 거 없이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이사를 그럼 그쪽으로 해버리면 되겠다.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가 되는데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천희 씨. 그는 올해만큼 원화 모집에 어려움이 컸던 적이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저희가 대기 인원이 168명이었는데 실제 상담을 하면 해서 원서를 쓴 인원이 한 10명 조금 넘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하는 게 여기를 꼭 들어오고 싶은데 보육료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들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서 원서 쓰기가 꺼려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죠. 국공립 유치원이 입학 대란을 겪는 동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정원 미달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올해 8월 기준 대전의 유치원 지원 대상아는 4만 5천여 명. 국공립과 사립 정원을 합하면 3만 1천여 명으로 유치원이 모자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어린이집 재원유아 1만 6천여 명을 더하면 4만 8천여 명에 달한다. 즉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아교육시설의 정원이 실제 지원 대상아보다 많기 때문에 정원이 남게 되는 것. 유아교육기관이 유치원만 볼 때는 한 8,700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까지 전부 합치면 5만 3천 개 원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 유아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들보다 그 어린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수가 정원이 원화 정원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도시 지역을 가면 유치원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 원화 미달 현상이 생긴다는 거지요. 학부모들이 교육 환경이나 비용 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유아교육기관에 몰리면서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무작정 확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를 신축을 하려면 기본 15억에서 20억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동안 또 운영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이 양질의 어린이집들이 있고요. 양질의 사립유치원 교육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국공립이나 병설유치원처럼 동일하게 지원을 해서 부모님들이 가까운 곳에 어디든지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고 예산 절감의 효과나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현재 신도시 개발 지역을 위주로 공립유치원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는 입장.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도 감당 못할 만큼 재원이 충분치 않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지역 뭐 이런 데라든지 또는 그 초등학교 신설되는 경우에 공립유치원을 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 정원 문제, 또 초등학교 유교실 문제, 또 예산 문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금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현지의 유아교육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민간 영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과감하게 아낌없이 이 공교육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이 시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유아 공교육, 이 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것인지를 제1순위로 예산 1순위로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이 서민들의 삶의 복지, 이 복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지으려면 부지 확보부터 건물 신축과 교사 수급까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 단기간에 이를 확충할 수 없다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어려운 데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 이제 인구 이동도 나타나고 하면서 그런 데는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오히려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신규 개발 단지는 초등학교처럼 우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에 어려워진 쪽에는 국공립화하는 그러면 사실 충격이 좀 최소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늘린다면 유치원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 자체가 확충되는 것보다는 일반 사립유치원들의 지원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면은 다 여유 있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유치원은 기본 20만 원에서 30만 원, 많게는 또 40만 원까지도 이렇게 보내는 데가 있으니까.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한 유아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부분의 유치원들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두 기관의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같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린이집 애들이나 유치원 애들이나 그 부모님들은 똑같은 교육세나 지방교육세, 기타 세금을 다 똑같이 내고 있고요. 시설 여건이나 모든 게 똑같다라면 동일 지원, 동일 방법으로 하는 게 당연하죠. 기관 선택을 어떤 기관을 선택했느냐,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지급을 한다는 거는 국가에서 평등권이나 교육권, 여러 가지 형평성 같은 거를 다 무시하는 건 처사하고 전문가들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만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과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 사립유치원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이 사학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겁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에 학교 법인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니까 맞지 않겠죠. 그래서 국가는 앞으로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게 적절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보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인력과 예산의 중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만 3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을 잘 지원해서 그 보육을 안정화시켜주고,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학교 체제로 통합하자는 거죠.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됐든 그 유아학교가 됐든 하나의 부처에서 관장하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복이나 낭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나라가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들도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학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 졸업을 시키고 났더니 비용적인 부담이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였더라고요. 애를 3년을 보냈더니 이거 이렇게 보낼 수 있나? 더구나 하나만 몰라도 둘, 셋 되는 집은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셋째를 낳으면 또 이런 똑같은 교육비를 들으면서까지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셋째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경제 규모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출산과 보육의 문제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공보육 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 문제를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에다가 다 맡겨놓은 상황에서 부분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이제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이제 책임지고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이제 보육 문제 부분을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틀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보육 부분들은 논의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치열한 입학 경쟁을 치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자리가 남아들 정도고요. 그런데도 왜 피부적으로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네,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도심이나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지원 대상 아동이 더 많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실제 시 외곽이나 구도심에 있는 유치원들은 정원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초등교육의 경우에는 어딜 가나 이제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뭐 연간 2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을 가느냐 사립을 가느냐 차이가 좀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과 달리 유치원은 선택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유아교육도 의무교육 내지는 공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어떤가요? 네, 현재 정부는 2016년까지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따로따로 관리되던 교육과정과 행정체계 등을 통합해서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은 줄이고 유아교육의 경쟁력은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에 그쳤는데 13년째 초저출산 국가란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유아교육과 보육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인 만큼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가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김학철 PD 수고하셨습니다.